이제 마지막 진도인데 이차 함수에 관련된 설명은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수업에서도 했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수업을 들으시길 바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면, y는 ax 제곱은 이 식은 a의 x-0의 제곱 플러스 0이었을 테니까 꼭지점은 0,0, 그쵸?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그 다음 a는 그래프의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a에 대한 절대값이 클수록 폭은 좁아지는 거죠. 날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요 모양을 봤었을 때 꼭지점은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것을 외워주셔도 좋고, 물론 외우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외운다면 얘는 외워두셔야 돼요. 얘 꼭지점의 x좌표, 얘를 뭐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외우셔도 좋고 안 외우셔도 좋다. 왜냐면 어차피 이것과 말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요거는 꼭 암기하자. 요 놈은 꼭 암기하자. 요게 지난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축의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갈까요? 2차 함수식을 구하는데 꼭지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좀 이따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얘가 주어진 형태고,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x축과에 대한 교점 한번 볼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을 보려고 해요.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y좌표가 0인 애들의 모임이니까 y는 0이라고 불리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식을 여기 있는 y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어차피 똑같은 y니까 는 빵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저게 뭐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있을 텐데, 그 x 값들이 말이죠.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있을 텐데, 그놈이 의미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알파, 0, 베타, 0 이렇게.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그것은 2차 방정식에 해당. 이런 얘기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요 a는 그 일반형에서 또는 표준형에서의 a와 동일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축의 방정식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지금 y축이에요. x축, y축.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색깔 가정해 봅시다. 그럼 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인데 얘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럼 2a분의 b는 양수란 얘기일 거고, 2a분의 b가 양수란 얘기는 당연히 a분의 b도 양수란 얘기가 됐겠지?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인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축의 방정식은 여기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란 얘기가 됐을 거고, 2a분의 b는 음수가 됐던 거고, 따라서 a분의 b는 음수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의 위치를 보고서 우리가 a와 b의 부호의 같음과 다름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는 y절편이죠. y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볼까요? 꼭지점이 4,-7이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y는 a의 x-4의 제곱에 마이너스 7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꼭지점이 4,-7이 나오려면, 그치? 근데 a는 그래프의 모양인데 얘 그래프 모양은 이거래요. 따라서 a 자리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지금 이식과 이식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개하는 겁니다. 지금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7,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7이죠. 맞아? 얼마야? 마이너스 39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요식과 요식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39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 얘랑 얘랑 같을 거고 4a랑 16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값 결정되겠지. a값이 결정되고 나면 이식과 마이너스 39 같아야 돼. 그죠? 그렇다면 b에 관련된 방정식이 나타날 테니까 그걸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래. 축의 방정식은 뭘 의미하는 거야? 꼭지점에 x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의 x 좌표. 따라서 얘는 꼭지점이 1, 모식이라는 거야. 따라서 이 함수는 a의 x-1의 제곱 플러스 모식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 놈이 지금 a하고 별만 구하면 돼. 그래서 조건식도 뭐가 있어? 두 가지. 얘를 지난대. 함수의 가장 기본이죠. 지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뭐 해야 돼? 대입이라고. 0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제곱하면 4. 4a 더하기 별. 그치? 얘는 4, 마이너스 5를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는 4 대입하면 얼마야? 3. 9a 플러스 별 이렇게 됐겠지. 맞니? 그래서 두 놈을 연립해 주시면 a값과 별값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립 한번 해볼까요? 두 놈을 빼봅시다. 5는 마이너스 5a가 됐을 거고 a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별값은 얼마니? 마이너스 하였으니까 넘어가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4.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어떻게 계산하셔야 됩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축과 만나는 점 어떻게 계산해? y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야? x좌표 0인 애들이잖아. 그쵸? x에다 0을 집어넣는 거죠. 알겠지? 다시 거기다 적어놔. y축과 만나는 점. x가 0일 때 y 값인 거야. 넘어가 봅시다. 다시 아직까지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내용들이야. A의 부호는 음수. A의 부호는 음수.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지. 그치? 축이 왼쪽에 있을 때는 A와 B의 부호가 같았고 오른쪽에 있을 때는 A와 B의 부호가 달랐어. 따라서 B의 부호는 양수. 그 다음에 C는 이 그래프의 Y절편. C값 뭐야? 양수. 이해돼? 그래서 AB는 음수다. 맞는 말이고 BC는 양수다. 맞는 말이네. 그치? 같은 부호란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요 3번이 의미하는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에다 1을 넣었을 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A 플러스 B 플러스 C야. 그렇다는 얘기는 X값이 1일 때에 대한 점을 찾아보자는 거야. 어디야? X값에다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여기쯤? 1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고. 그렇다면 여기 띡띡띡 올라갔을 때, 요 점에 대한 좌표가 1, A 플러스 B 플러스 C였단 얘기야.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바로 요 점이었을 거거든? 따라서 얘 부호는 얘 부호 지금 1사분면에 있잖아. 1사분면 때 뭐였어야 돼? 뿔뿔이었어야 될 거 아니야. 맞니? 따라서 얘는 플러스야.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4a 플러스 2p 플러스 c는 뭐야? 얘가 의미하는 것은 x값이 2일 때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a 플러스 2p 플러스 c라고.
맞니? 그럼 x값이 2일 때가 어딨어? 여기 있네. 바로 요 점이 2,4a 플러스 2b 플러스 c야. 이 점은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떤 특징이 있어? y 좌표가 0이야. 그래서 얘가 0이라고. 그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거야. x축 위에 있는 점은 y 좌표 0. 뭐 당연한 말이잖아. 위아래로 안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얘는 0이다. 그 다음에 다시 a-2b 플러스 4c는 이거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양쪽을, 왜냐면 이건 왜 의미가 없냐면 내가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얘는 c는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c가 변했잖아. 그래서 얘를 양변을 똑같이 4로 나누어. 나누기 4를 할 거야. 그렇다면 얘는 4분의 1 a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 4로 나눴으니까 부동 방향은 변하지가 않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요 놈을 볼 거야, 요 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이렇게 됐었을 때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디쯤 있었을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쯤 있었겠지?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쯤 있었을 거라고. 그럼 요 점에 대한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얘는 지금 2사분면이잖아. 그치?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지금 봐도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얘의 부호는 플러스임을 짐작할 수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을 때 얘와 x축과의 교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x축은 y는 0을 나타내기 때문에 y는 이 새끼랑 y는 0과에 대한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y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한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2차식이 만들어진다고. 그 2차식의 해가 바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실근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슬쩍 는방을 해보는 거야. 그럼 4, 2, 8에다가 마마니까 x-4, x-2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x값은 4 또는 2가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4 또는 2를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아르볼로 그래프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방정식이 안 되고 2차 방정식이 안 되면 2차 함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2차 함수에다가 x축과의 교점만 비교하는 것 자체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성질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x축과의 관계를 보면 아래로 볼록이다 보니까 우선 양수 쪽의 수점을 맞춥시다. 얘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공중에 떠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얘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어떻게 쭉쭉 올라가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되니까 이렇게 된 관계는 없는 거야. x축과 아래쪽에 있으면서 안 만나요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관계인데 이렇게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x축에 접하려면 중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고 x축과 안 만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돼. 다시 말하면 허근을 가져야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게 된다. 좀 이따가. 직선과도 마찬가지겠죠. 얘랑 지금 얘랑에 대한 놈이야. 얘랑 얘를 본 거야. 얘와 얘의 교점. 마찬가지 교점이니까 뭐 해줬겠어? 연립방정식을 푼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려면 ax제곱 bx 플러스 c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고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동류항 계산하는 게 얘야. 아무튼 얘 입장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는 이거의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b-m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크다, 0과 같다, 그 다음 0보다 작다 이것을 판단으로 해서 이차 함수랑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따질 거야.
좀 이따가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게 돼요. 지금은 그냥 우선 그런가 보다 정도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럼 중요한 내용이다. X축과 교점의 X좌표. 이것은 는빵. Y는 빵일 때 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 그치?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2개, D가 0보다 작으면 1개, D가 0보다 작으면 없다는 뜻인 거야. 난 다시. 얘와 얘에 대한 교점의 X좌표라는 얘기는 연립방 정식인 거야.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10x 마이너스 6. 이항시켜 주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의 해를 구해달라는 게 지금 이거고, 그 다음에 위치관계라는 얘기는 연립방 정식 했을 때 판별식이야.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이 되는 것이고, 그치? 얘에 대한 판별식 D가 0보다 큰지, D가 0인지, D가 0보다 작은지, 이걸 보고서 위치관계 따지는 거야. 위치관계는 어차피 3개야. 2개 점에서 만나든, 1개 점에서 접하든, 아니면 만나지 않든. 알겠죠? 2개 점에서 만나든, 접하든, 안 만나든. 알겠죠? 직접 한번 해봅시다. 봅시다. 이제 응용 문제를 볼 건데, 이거에 대한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2하고 4를 해로 갖는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은 마이너스 2하고 4를 해로 가져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썼는데. x제곱의 개수가 1짜리. 2차 방식 어떻게 구했죠? x제곱에 2개를 더해. 얼마야? 2개를 더해. 2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곱해. 얼마야? 마이너스 8. 자체가 상수항. 여기다가 y는만 붙여주면 되는데, 모양을 보아하니 뭐래? 2래, 2.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x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x 마이너스 16. 이 함수가 바로 얘였겠네요. 얘와 이제 비교만 해주시면 됩니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가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대. 이렇게 했었을 때 이 길이가 얼마래? 2루트 2라는 거야. 알겠죠? 얘가 지금 X축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풀 것이냐? X축과 만나는 거래. Y는 빵이잖아. 그치? 그럼 두 놈을 연립하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 됐을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잡는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는 얘기라. 그러니까 알파 콤마 0, 베타 콤마 0 이렇게. 수직선으로 따진다면 그냥 알파고 베타인 거야. 근데 뭘 주어진 거야? 이걸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다? 2 루트 2다. 이게 주어진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여기서도 우리가 근과 개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일 때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맞니?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근과 개수 관계 중요한 내용이야. 따라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조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맞니? 그래서 얼마? 6. 두 번째는 뭐니?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그럼 뭐야? k 마이너스 3.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요거야. 요걸 가지고 뭐 구하래? k 값 구하래. 알겠죠? k 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뭐가 떠올라? 연립방정식 실제로 푸셔도 좋겠고, 또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제곱 2 루트 2에 대한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6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3이구나. 이걸 풀어달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8은 36 마이너스 4배의 k 마이너스 4. 이해할 수 있을까요? x축과의 위치관계가 다음처럼 갔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뭐 하라는 거야? 이 새끼에 대한 판별식 쓸 거라고. 왜냐면 마찬가지로 y는 빵이니까 연립방 정식을 푸시면 요렇게 나올 것이고, 이거의 연립방 정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 있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물론 4분의 d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보시면 a 값은 1일 거고 b 프라임 값은 마이너스 1, c 값은 k가 됐을 테니까 4분의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1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 k는 1보다 작다. 이런 단서를 달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 4분의 d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k가 따라서 k 값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에서 k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뭐 아무 값이나 뭐 0 같은 거 넣어볼까요? 그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이 그래프는 x축과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거고요. 2번을 만족하는 k값 1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x축과 비교봤을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접할 거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당연히 반대의 경우가 됐겠죠. 넘어갑시다.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A와 B에서 만난대. 근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B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인데, Y는 X 플러스 K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만난다는 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교점은 뭐 하셔야 되냐면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이 놈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 플러스 K가 됐을 것이고, X제곱에 플러스 X에 3 마이너스 K는 0이 됐을 거야. 괜찮아? 이것을 만족하는 한 해가 마이너스 1에, 그럼 마이너스 2, 베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2하고 베타일 때 뭐 베타 값도 구하고 K 값도 구해라 이런 얘기죠. 먼저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정식의 가장 기본 해가 얼마라는 얘기가 나오면 대입하시는 거죠. 4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K 그 값이 얼마라고? 0. 그럼 K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 이해되니? K 값 5를 도로 넣어주시면 이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이 1의 뿔마가 됐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이렇게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Y는 X 플러스 K가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 점에 대한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의 좌표가 얼마라고? 1이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지금 뭐래? 여기가 A고 여기가 B였나 본데, 이 B의 좌표를 구해달래. 따라서 답 1이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겠죠? 1,1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얼마야? 6. 1,6이 바로 점 B의 좌표에 해당되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봅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y는 3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돼 있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걸 여기다 넣어볼 거야.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x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x제곱에 a 마이너스 3에 대한 x에 플러스 b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인데, 얘가 한 교점에 대한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야. 한 교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근이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거죠.
근데 개수가 모두 유리수니까 얘는 뭐를 가져? 이런 걸 뭐라고 부르니? 혈내근이라고 부른다고. 혈내근. 개수가 유리수면 한 근이 1-루트일 때 또 다른 근은 뭐여야 돼? 1 플러스 루트일 수밖에 없는 거야. 또 다른 근은 1 플러스 루트. 왜냐면 어제 근의 공식 썼을 거 아니야. 1 플러스 루트일 수밖에 없다. 그치? 따라서 정리해보자. 두 개를 합하면 2죠. 2. 의 보를 바꿔주면 1차항 개수. 곱해봅시다. 1 마이너스 루트 2에 대한 제곱. 1 마이너스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거 자체가 상수야. 따라서 a-3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고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예요. 2x제곱 여기 보세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있고 y는 x 플러스 k가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라고요.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 따라서 마찬가지 대입하실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이야. 따라서 똑같이 y가 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가 됐을 것이고 이항시켜 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4x에 1 마이너스 k는 0이 됐을 것이고 그치? 맞니?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에 대한 판별식 a 값이 1이고 b 프라임 값은 마이너스 2이고 c 값은 1 마이너스 k일 때 얘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를 써봅시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바로 뭐였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 있다는 뜻이잖아.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야 됐을 거라고. 따라서 4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되니?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해 될까요? 한 점에서 만나? 등호붙을 거고요. 만나지 않아? 그럼 부동 방향 바뀌겠죠. 이해 되실까요? 우리가 최대최소법을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기까지 빨리 대표 유형만 빨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표 유형 정리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대최소 나올 겁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 지금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잠깐 보시죠. 이번엔 2차 함수의 이제 최대최소인데 2차 함수의 최대최소란 얘기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함수라기보다는 함수값의 최대최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y값의 최대최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위아래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1차 함수일 때는 왜 안 배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1차 함수는 당연히 그래프가 어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죠. 따라서 최대값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최소값이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밑으로 떨어지니까. 하지만 2차 함수는 아니거든요. 2차 함수는 얘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고 물론 이때는 최대값이 없었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계속 올라가네 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진다고요. 그렇다면 가장 높이 있을 때가 최대값.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최대 최소가 나타나는 함수값 또는 y값 또는 위아래 값으로 비교할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의미는 그래서 2차 함수부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2차 함수식. 이 식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얘기고 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때? 1,-8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우리가 1,-8이고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죠. 최대값은 쭉쭉쭉 올라가고 그치? 그래서 우린 요 놈을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y값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네가 최소값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시 얘도 볼까요?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하여라. 이거 다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바꿀 수 있다는 가정하에 바꿨어. 그랬더니 얘가 뭐야? 3,13이라고요. 3,13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위로 블록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얘가
y값이 13을 기점에서 다시 내려가죠. 아, y값은 13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구나,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할 거고, 바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y값의 최대값, 최소값. 그죠? 당연히 최소값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범위가 제한이 돼요. 범위가 제한돼서 그 범위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다 필요가 없어.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볼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실제로 한번 그려보죠. 보시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부분은 과제라고 했지만 지금 개념을 익히기는 제가 지금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다 과제입니다. 혹시라도 이거 안 했네? 하고서 안 하실까봐 기본적으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수업 시간에 우리가 좀 핵심적인 내용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것 뿐이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봅시다. 이 함수를 그려달라는 거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로 쪼개졌을 거고,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됐을 거고. 짐작하십니까? 따라서 그래프상으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프상으로는 2,2가 꼭지점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6이 됐을 거고. y절편. 이해될까요? 그런데 첫 번째 뭐래? 0에서부터 5까지래. 지금 이 그래프만 따져보자면 아무런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었다면 그냥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은 없다예요. 알겠죠? 아무 조건도 없었다. 내가 이걸 0번째 문제라고 해볼게요. 0번째 문제. 모든 실수. x에 대한 범위가 모든 실수였었다면 최대값, 제가 라지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 스몰 m. 라지 m은 라지 m은 최대값이니까 없는 거고요. 스몰 m은 2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범위 0에서부터 x가 5까지라면 0에서부터 5까지 자르겠다는 거예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잠깐 5가 얘는 이만큼 떨어져 있죠. 5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겠죠. 그럼 조금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때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를 쫓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맞아? 0에서부터 5까지라고 범위가. 맞니? 0에서부터 5까지.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요 그래프 내에서 최소값은 잠깐만. 최소값은 여기였을 때겠죠. 여기. 얼마? 2일 때. 그치? 최대값은 아무래도 얘는 0, 2칸 차이 나지만 여기 5는 3칸 차이 나지. 얘가 더 멀리 올라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눈으로 비교하지 않더라도 5일 때가 최대값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5 슬쩍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9 더하기 1이니까 최대값은 11이 되겠네. 다시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까지라면 그때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야.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요것만 인정할 거야.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일 때야?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죠. 맞니? 얘가 제일 위에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11이 됐을 거고요.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다시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을 때가 제일 작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 됐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좌표 평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희들 이걸 봤었을 때 2,2네? 얘가 대략 한 이쯤 됐을 거고 0에서부터 5까지라고. 아, 여기가 최대였겠네. 여기는 최소였을 거고. 이제 대입하자. x에다 5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하는 거죠. 아, 마이너스 1서부터 1. 잠깐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을 거고 마이너스 1 여기 있으면 1은 여기쯤 있었겠네. 아, 여기. 그렇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네.
최소값은 1일 때네? 이렇게 대입해 보시는 거라고. 굳이 좌표평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최소한, 그래프는 그려야 된다. 그래프는 그려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1에서부터 3까지일 때 최대값이 4래. 이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하셔야죠.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 물론 추계방정식이나 또는 공식을 활용하셔도 되죠. 혹시 공식 기억나십니까? 꼭지점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기억나십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기억해 두자 그랬었어.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그냥 한번 묶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번엔 좌표평면 없이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는 얘야. 이렇게 1, 2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1이고 1, 2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정의역이 뭐래? 1에서부터 어디까지래? 3까지래. 1에서부터 3까지만 생각할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인 거죠. 최대값이 얼마야? 1일 때네. 따라서 얘 2 플러스 k가 얼마라는 거야? 4. 따라서 k값 얼마? 2가 됐을 거고, 이 점이 바로 최소값이죠. 얘가 최소값이야. 최소값은 뭔데?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뭐 여기도 대입해도 좋고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니? 마이너스 6 플러스 k. 그냥 실제로 대입만 해본 거야. 이해할 수 있어? 다시 천천히 해보자. 이거 3이잖아? 3,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더하기 k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얼마야? k 마이너스 6. 맞아? 이 점의 좌표가 말이야. x값 3일 때 좌표가 k 마이너스 6. 맞니? 따라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 지금 문제 최소값 구하야 되잖아. k 값이 2일 때. 그럼 대입해주면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에는 이 그래프를 그려 범위 잘랐으니까 여기까지만 딱 잘랐을 때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네가 최대, 네가 최소. 알겠지? 그럼 그 점에 각각의 y좌표만 구하면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넘어가 봅시다. 공통 부분이 있을 때야.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밥값하고 가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알겠지?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하셔야 돼? 치환하셔야 돼. 알겠죠? 봐봐. 이것만 할 거야. 딱 요 페이지만 할게. 요 페이지랑 딱 2페이지만 할 거야. 그러니까 힘내. 알겠죠? 집중해야 돼.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를 치환할 거야. 뭐 t로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이렇게 바뀌겠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야. 알겠죠? 얘는 이제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t축에다 그릴 거야. t축. t축과 y축이 있는 여기다 그릴 거야. 알겠죠? 물론 우리는 이 최소값은 누구야? y의 최소값인 거고. 알겠지? 한 번씩 세워보자. y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가 있었겠지? y는 t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t축 입장에서 본다면 1,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인 것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최소값은 그냥 마이너스 6이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왜냐면 t의 제한된 범위, t의 범위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그래프를 아까처럼 자를지 또는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면 얘가 최소값이겠지만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쪼개진다면 그때는 이때가 최소값이 아니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우리는 t의 범위를 알아야 돼.
t의 범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 t도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t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빠져나온다면 t가 스몰 m에서 라지 m까지 이렇게 되는 범위를 알아야지, 응? 이 t의 범위를 자를 거 아니야. 뭐 t에 대한 범위를 뭐 알파 베타로 잡아도 괜찮아. 뭐 알파 베타로 이렇게 잘랐을 때 알파서부터 베타까지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를 거 아니야. 결국엔 t의 범위를 찾아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엔 t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t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할까? 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치환했던 쪽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야. t의 범위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는 x축 그리고 t축 이렇게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t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됐을 거고, t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미안해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요렇게 생긴 그래프. 알겠지?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없죠.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t는 최소값을 갖고 있어. 얼마?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어. 쭉쭉 위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t에 대한 범위는 t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t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찾아낸 거야. 뭐라고? t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낸 거죠. 이해되니? 그렇다면 우리는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략 여기 정도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1일 때 요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요렇게 지나간 함수를 다 포함할 거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된 함수를 다 포함할 거라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부분을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따라서 이 함수, 지금 제가 이렇게 덧칠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바로 언제일 때야?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 점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죠. 얘가 바로 최소값이 됐을 거라고. 따라서 얼마입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만약에 그때 x값이 얼마입니까?를 물어봤는데 x값을 1일 때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6이라고 해서 x값은 x값이 1일 때 마이너스 6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오답이야. 왜냐면 여긴 지금 뭐야? t값이지. t가 1일 때라고. t가 1일 때. t가 1일 때. 얘가 1일 때라고.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주셔야 돼. 아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정도가 되겠죠. x가 t가 1일 때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 지금 내용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시면 안 돼. 우리 어차피 고등학교 가야 되는 거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풀고 반복해서 들어. 알겠죠? 다시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치환할 거야.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하시게 되면 이 함수는 이렇게 바뀌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y는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t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2,0. 2,0을 지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해되니?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마찬가지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t의 범위를 모르니까. 그치? 그럼 t의 범위를 구해보자. t의 범위를 구해보자. t의 범위를 구해보자라고 하면 t가 얼마서부터 얼마까지인지를 구해달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린 지금부터 이제 할 거야.
어디에서? 이쪽에서.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0에서부터 x가 3까지만 인정을 할 거래. 그렇다면 이 함수는 t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2가 됐을 것이며, 그렇다면 얘는 그래프가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거죠. 얘가 이제 x축, 이쪽이 t축이 되는 겁니다. 1,2를 꼭지점으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 0에서부터, 0이 여기죠? 그 다음에 3은 여기쯤 돼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를 어디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렇다면 얘가 지금 t축이라고 했어요. t축? t의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가 최소값. 그럼 t에 대한 범위는 2에서부터. 최대값은 언제겠어? 여긴 한 칸이지만 여긴 두 칸이잖아. 더 멀리 변했을 거라고. 더 크게 변했겠지. 요 점의 좌표야. 그래서 3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6. 3,6이었나 보다. 맞나? 네. 그쵸. 3,6.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6인 거야. 이해돼? 여기가 지금 6이었다는 뜻이야, 6. 이해돼? 2가 t에서부터 6까지. 아, 범위 구했다! 범위가 필요하다고? t는 2에서부터 6까지야. t는 2에서부터 6까지. 따라서 t의 범위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 6까지가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만 인정할 거야?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만 인정할 거야. 2에서부터 6까지.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야? 최대값부터 따져볼까? 최대값은 언제야? 6 대입했을 때. 6 대입하면 얼마야? 16. 최소값은 얼마야? 2 대입하면 돼. 0. 아니? 근데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 그때 x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얘기는 t값이 얼마일 때야? 6일 때잖아. 그치? t값이 6일 때 그때 x값은 얼마야? 3이라고. 얘가 6일 때니까. 이해되니? t값이 6일 때잖아. t값이 6일 때 최대값 16 갖는 거잖아. t값이 6일 때, t값이 6일 때, t값. 이쪽에서는 다시 세로축에서 봐야 돼. 여기가 지금 t축이잖아. t값이 6일 때 x값이 얼마야? 3이라고. 다시 t값이 6일 때 최대값 16 갖는데 t값이 6은 x가 3일 때란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x가 3일 때 최대값 16 갖는 거라고. 다시 최소값 0이야. 최소값 0은 t가 얼마일 때? 2일 때. t가 2일 때야. 이해돼? t가 2일 때. t가 2일 때란 얘기는 t값이 2가 언제야? 여기잖아. x가 얼마일 때? t가 2가 여기 있잖아. x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잖아. 1일 때. x가 1일 때 t가 2란 얘기잖아. 맞아? x가 1일 때 t가 2라고. t가 2일 때야? x가 1일 때라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x가 1일 때 최소값 0을 갖는 거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x가 y값을 동시에 같이 묻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해놔야 된다. 알겠죠? 한 페이지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얘가 아니라 얘예요. 잠깐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y는 2x-를 만족하는 어느 식의 최대값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면 y가 2x-1이잖아. 그치?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거라고. 그럼 결국엔 2x제곱의 마이너스에 2x-1에 대한 제곱인 거고. 그쵸? 그럼 2x제곱의 마이너스에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치?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 함수에 대한 요 식의 2차 식의 최대값을 물어본 건데 그 최대값을 내가 z라고 잡는다면 우린 이 함수를 다시 뭐 할 수 있어? 얘를 z축, 얘를 x축으로 계산하신 다음에 우린 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 함수에 뭘 찾아달래? 최대값. 요거 찾아달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묻는 문제는 결국 2차 함수 문제랑 연결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는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요것도 좀 참고 삼아서 알아나? 실수의 성질이야. 실수는 어떤 성질이니? 제곱하시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2로 묶어봐. x제곱에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다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이고 플러스 2가 나면서 플러스 1이 되겠지. 맞니? 그럼 잘 봐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2배를 해도 얘는 부동호만 바뀌어야 돼. 내가 양변에 1씩 더하면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어. 따라서 이 식의 최대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해 봤는데, 방금 했었던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시 정규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본 진도를 나갈 테니까 이거는 정말 많이 연습해야 돼. 오늘 이것만 해도 밥값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